윤채영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27살의 그녀는 오늘 아침부터 3시간 동안 준비를 했죠.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과 명품 핸드백, 그리고 발목까지 반짝이는 구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윤채영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의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죠. 오늘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었어요.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윤채영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가방 말이에요. 기스가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윤채영은 멀쩡한 가방을 들어 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죄송하지만 어디에 기스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기 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요? 윤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당신이 평생 모아도 사기 어려운 거라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채영이 원하던 바로 그 상황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고급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님을 불러드릴게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매니저가 아니라 점장을 부르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하는 곳에서 쇼핑할 수 없어요. 윤채영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이때 30대 중반의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요? 이 직원이 제 가방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기스가 안 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고객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고객님, 혹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채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하지만 처음 응대한 직원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매니저와 직원이 함께 고개를 숙였죠. 윤채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탄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윤채영은 당당하게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채영은 백화점 내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윤채영이 카운터에서 주문했어요. 네, 5,000원입니다. 카페 직원이 대답했죠. 5,000원이요? 다른 곳보다 비싸네요. 윤채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해서 그래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아, 그럼 괜찮아요. 평소에 마시던 커피보다는 저렴한 편이네요. 윤채영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더 비싼 커피를 평소에 마신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은 윤채영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였지만요. 응, 나야. 지금 백화점에 있어. 뭐 좀 사러 왔는데 직원들 서비스가 별로네. 윤채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윤채영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이런 고급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객 응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같은 VIP 고객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이 모든 것이 연출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윤채영을 정말 부유한 여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윤채영이 들고 있던 가방은 명품이 아니라 동대문에서 산 짝퉁이었어요. 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였죠.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였어요. 심지어 그녀가 타고 온 택시비도 부담스러워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윤채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했어. 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속일 수 있을 거야. 지하철 안에서 윤채영은 오늘의 연기를 돌이켜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채영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었죠.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5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윤채영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며 부러워했고 명품 매장 앞을 지나며 언젠가는 저런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꿨죠. 윤채영의 방에는 온갖 명품 잡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매달 돈을 주고 사서 읽으며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했죠. 어떤 브랜드가 고급스러운지, 어떤 말투를 써야 품격 있어 보이는지, 어떤 매너가 상류층다운지까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내 굴지 대기업의 후계자 박민준을 만난 것이었어요. 윤채영은 그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죠. 모든 것은 5개월 전 한 경영 포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채영은 그곳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였어요. 행사 진행을 돕고 음료를 서빙하는 단순한 업무였죠. 하지만 윤채영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남자가 박민준이야.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귀띔해줬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태양그룹 회장이래. 윤채영은 즉시 박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31살의 박민준은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죠. 다른 참석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윤채영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교적이지 않아. 아마 연애 경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윤채영은 집에 돌아와 박민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학력, 경력, 취미, 심지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파악했습니다. 며칠 후 윤채영은 민준이 자주 가는 헬스장을 알아냈어요. 그곳 근처에서 며칠간 기다리며 그의 일상을 관찰했죠. 민준은 정말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운동만 했어요. 완벽한 타겟이네. 윤채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윤채영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이머 복장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고 나서였죠. 옷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짜 명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채영이라고 합니다. 윤채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민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혹시 태양그룹 후계자시죠?
제가 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 자주 나오다 보니 알게 됐어요. 윤채영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수입 유통업이에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윤채영은 미리 준비해둔 각본대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이런 자리가 어색하시죠? 저도 그래서 친근감이 느껴져요. 정말로 민준은 그런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생을 경영 공부와 회사 업무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그는 연애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특히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죠. 맞아요. 정말 어색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채영은 속으로 환호했어요. 너무 쉽네. 이 정도면 금방 넘어올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벌가 자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항상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윤채영은 민준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한 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렇죠. 누가 진심으로 대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항상 의심하게 돼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윤채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공감 어린 표정에 민준은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채영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의 일정을 파악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을 연출했죠. 그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민준 씨 맞죠? 라며 다가가는 시기였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 커피 맛있죠? 윤채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자주 와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앉아서 커피 드실래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윤채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수줍게 대답했죠. 좋아요. 카페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윤채영은 미리 준비해둔 대화 주제들을 꺼내며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만 걸어와서 정말 답답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가문의 책임감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민준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니까 제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채영은 완벽한 맞장구를 쳤죠. 사실 윤채영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민준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윤채영의 연기는 완벽했거든요.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에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이 모든 만남은 윤채영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윤채영은 민준과 만날 때마다 다른 의상을 입었어요. 모두 가짜 명품이었지만 민준이 알아챌 리는 없었죠. 그는 명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채영 씨는 정말 센스가 좋으시네요. 옷도 항상 예쁘게 입으시고. 민준이 감탄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외모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신경 쓰고 있어요. 윤채영이 웃으며 대답했죠. 민준은 윤채영과 대화할 때마다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윤채영은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때로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때로는 깊이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죠.
민준이 원하는 이상형의 모든 면을 갖춘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윤채영은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순수해 보이는지, 어떤 말투를 써야 교양 있어 보이는지 하나하나 연구했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채영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윤채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도 민준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드디어 성공. 이제 결혼까지만 하면 돼. 교제가 시작된 후 윤채영은 더욱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모든 말에 공감하며 맞장구를 쳤죠. 그로부터 2개월 후 민준은 마침내 청혼했습니다. 채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윤채영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박민준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윤채영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 한수경을 만나는 것이었죠. 55살의 한수경은 태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 민준의 아버지와 결혼해 그룹의 실질적인 여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윤채영은 한수경에 대해서도 미리 철저히 조사해 두었어요. 국내 굴지 재벌가의 창업주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특히 며느리를 고르는 눈이 매우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형이 결혼할 때도 3명의 예비 며느리를 모두 거절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거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윤채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윤채영은 이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심했죠. 이 투자가 성공하면 평생 써도 남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강남의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코디를 의뢰했습니다. 정말 재벌가 딸처럼 보이는 품격 있는 옷차림을 위해서였죠.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품격 있으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스타일로 부탁드려요. 스타일리스트는 깔끔한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고급 핸드백을 추천했어요. 총 비용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윤채영의 2개월치 월급이었죠. 이 정도면 정말 재벌가 딸처럼 보이실 거예요. 다음은 헤어와 메이크업이었어요. 청담동의 유명 헤어샵에서 100만 원을 들여 완벽한 스타일링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었죠. 이런 스타일이 품격 있어 보여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너 교육까지 받았어요. 상류층의 식사 예절, 대화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연습했습니다. 이것도 50만 원이 들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를 통해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서 뵙고 싶었습니다. 윤채영은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셔서 예의 범절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완벽한 대답들이었죠. 윤채영은 또한 한수경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것들도 미리 조사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독서를 즐기며 특히 전통차를 선호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선물로는 고급 한정판 차를 선택했어요. 50만 원짜리였지만 윤채영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이런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는 황실에서만 마셨다는 전설이 있는 희귀한 차예요. 차 가게 사장이 설명했어요. 완벽해요. 이걸로 할게요.
준비 과정에서 윤채영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매일 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해보며 완벽한 답변을 준비했죠. 혹시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클래식을 좋아해요. 특히 바흐의 작품을 즐겨 들어요. 라고 대답하기로 했어요. 사실 윤채영은 클래식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공부했죠. 독서도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최근에는 인문학 서적을 주로 읽고 있어요. 라고 답하기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윤채영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진짜 상류층이 가진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겉모습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내면의 품성까지는 바꿀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약속날이 다가왔어요. 윤채영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조심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윤채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민준아, 어머니께 언제 인사드릴까? 윤채영이 며칠 전에 물었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게 어때? 어머니도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셔. 민준이 대답했었죠. 정말 좋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준비할게요. 윤채영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윤채영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이제 정말로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채영은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방 안을 점검했어요. 선물용 차, 고급 립스틱, 향수, 그리고 만약을 위해 준비한 응급약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택시를 부르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하지만 옷이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앉았죠. 지하철 안에서 윤채영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인사하는 자세, 미소 짓는 방법, 심지어 차를 마시는 동작까지 머릿속으로 리허설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성공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하지만 윤채영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만날 상대방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시각 한수경은 자택에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한수경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선호했죠. 민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면서 한수경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기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벌가 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집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한수경이 아는 재벌가 중에서는 윤 씨 성을 가진 집안이 없었어요. 한수경은 국내 재벌가들과 오랜 인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웬만한 집안은 다 알고 있었는데 윤채영의 집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집안일까? 하지만 의심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여성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 한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입었던 단순한 옷들이 걸려 있었죠. 한수경은 평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앞치마까지 둘렀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먼저 관찰해보자.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거야. 한수경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본 다음 적당한 시점에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어요. 권위적인 만남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죠. 한수경은 평소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하루 쉬셔도 돼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한수경은 웃으며 대답했죠. 순자는 한수경의 독특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하곤 했거든요. 다음으로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오늘 채영 씨 오는 거 맞지? 네, 어머니. 6시쯤 올 예정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7시쯤 올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어머니가 늦으신다고요? 그럼 제가 같이 늦게 갈게요. 아니야, 너는 시간에 맞춰 와. 그리고 채영 씨가 와서 기다리는 동안 가정부가 차라도 끓여드릴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7시에 뵐게요.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수경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한수경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보석도 없고 비싼 옷도 입지 않았죠. 정말로 평범한 가정부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 한수경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가정부 역할을 하면서 윤채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니까. 한수경의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였어요. 한수경은 실제로 어린 시절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는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한수경은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명절 때는 보너스도 넉넉히 주고 아플 때는 병원비도 지원해줬죠. 진정한 상류층의 품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윤채영이 오기까지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한수경은 정말로 가정부처럼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연기에 더욱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서였죠.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으며 한수경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과연 민준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성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거든요. 한수경은 또한 만약을 위해 비상계획도 세워두었어요. 만약 윤채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바로 정체를 밝히고 사과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좀 더 지켜볼 작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 민준이에게 맞는 사람일까? 한수경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윤채영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수경은 앞치마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완벽하게 차려입은 윤채영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채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한수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윤채영은 한수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당연히 가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윤채영의 목소리에는 이미 미묘한 권위감이 깔려 있었어요. 한수경은 그 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벌써 말투가 달라지네. 이쪽으로 오세요. 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수경이 안내했습니다. 윤채영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역시 재벌가다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죠. 수천만 원짜리 소파와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역시 다르네. 윤채영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한수경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차 있어요? 홍차, 녹차, 커피 모두 있습니다. 그럼 얼그레이 있으면 얼그레이로 주세요. 없으면 그냥 홍차. 윤채영의 말투가 점점 명령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수경은 주방으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그레이를 찾네.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는구나. 차를 우리면서 한수경은 윤채영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외모였어요. 옷차림도 품격 있어 보였고 자세도 우아했죠. 첫인상만으로는 정말 재벌가 딸 같았습니다. 여기 차 가져다 드릴게요. 한수경이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윤채영이 받으며 말했죠. 그런데 이 집 정말 넓네요. 매일 청소하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서요. 윤채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얼그레이 맞아요? 네, 얼그레이예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다시 우려주실 수 있어요? 좀 더 진하게. 윤채영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한수경은 차를 다시 가져가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불만을 표현하네.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은데. 이때 윤채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 지수야. 윤채영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대화 내용이 다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 집에 와 있어. 시어머니 집 말이야. 한수경은 주방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 가정부만 있어서 편해. 한수경은 그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가정부만 있어서 편하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완벽한 연기 준비는 다 끝났어. 한수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라고? 뭔가 이상한데? 이혼만 해도 400만 원이나 들였어. 완전 재벌가 딸로 변신했어. 한수경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말들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말이야. 이 결혼만 성공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윤채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한수경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수경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윤채영이 진심으로 민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재벌가 딸인 척하는 것도 완전 성공했어. 가족사부터 교육 배경까지 다 거짓말로 꾸며냈는데 전혀 의심 안 해. 한수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는 순진한 남자라서 너무 쉬워. 어머니만 넘기면 정말 끝이야. 윤채영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윤채영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넘겨야 할 그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수경은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니요. 윤채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한수경은 분노를 참으며 다시 우린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덜 떨렸죠. 감사해요. 윤채영이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까다로우신가요? 한수경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시죠. 그럼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면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요. 윤채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때 윤채영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그림들이네요. 이런 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직접 고르신 거라서. 아, 그렇구나. 이런 고급 그림은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하기 어렵죠. 한수경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채영이 자신을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기요,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어요? 좀 더워서요. 윤채영이 명령하듯 말했어요. 네, 바로 틀어드릴게요. 한수경이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리고 물도 하나 더 주세요. 차는 이제 됐어요. 윤채영의 말투가 점점 거만해지고 있었어요. 한수경은 물을 가져다 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윤채영은 핸드폰을 꺼내 거울 모드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완벽해. 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만족하실 거야. 하지만 그 소리가 한수경에게 들렸어요. 한수경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한수경이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물잔을 건드렸어요. 물이 조금 흘렀죠. 한수경은 급하게 행주로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물이 튀면서 윤채영의 명품 가방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진 것이었죠. 아! 윤채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수경은 깜짝 놀라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이게 뭐예요? 윤채영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윤채영은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어요. 작은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있었죠. 사실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윤채영은 폭발했어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릴게요. 한수경이 행주를 가져왔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500만 원짜리라고요. 윤채영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새 가방을 사드릴게요. 한수경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새 가방을 사준다고요? 윤채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방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수경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다고요. 어디서 천한 가정부 따위가 이런 명품을 건드려요? 윤채영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한수경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한 가정부 따위라니요. 가정부로 평생 벌어봤자 구경도 못할 거예요. 윤채영이 계속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한수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채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보상이라고요?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보상을 해요? 윤채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요. 함부로 귀한 것에 손 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수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에이, 정말 기분 더러워. 윤채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채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든 것이었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윤채영은 그 물을 한수경의 머리 위로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한수경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어요.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한수경의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젖어버렸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한수경은 젖은 머리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이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일해요. 함부로 손님에게 피해주지 말고. 윤채영이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소리쳤습니다. 윤채영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정말 무례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윤채영이 계속 윽박질렀어요. 한수경은 물에 젖은 채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죠.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목격한 광경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젖은 머리로 서 있는 한수경과 화난 표정의 윤채영을 번갈아 봤죠. 민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물에 젖어 있고 연인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채영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죠. 민준아, 왜 이렇게 늦었어? 윤채영은 민준을 보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 가정부가 내 가방을 망가뜨렸어. 정말 화가 나 죽겠어. 민준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한수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젖은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례한지 알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윤채영은 계속해서 한수경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채영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윤채영이 물었죠. 이분은 우리 어머니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윤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한수경을 다시 봤습니다. 젖은 머리로 조용히 서 있는 중년 여성을 말이죠. 어머니라고? 윤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미래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한수경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윤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수경은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한수경입니다. 민준이 어머니죠.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윤채영은 급하게 한수경에게 다가가려고 할 순 없을 멈췄어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윤채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수경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몰라서요? 가정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윤채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채영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윤채영이 무릎을 꿇은 채로 빌기 시작했어요. 기회요? 한수경의 목소리에 실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천한 가정부 따위라고도 하셨고요. 민준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윤채영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긴장하면 사람을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한수경의 반박에 윤채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한수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통화도 다 들었어요. 윤채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연기라고 하셨죠? 재벌가 딸인 척 거짓말한 것도요. 한수경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채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벌가 딸도 아니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접근한 거죠. 한수경이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민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윤채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어요. 인생 첫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채영 씨, 이제 그만 가주세요.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윤채영은 무릎을 꿇은 채로 마지막까지 빌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한수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윤채영은 핸드백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정말 미안해요. 윤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하지만 민준과 한수경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꿈과 계획이 무너진 채로 윤채영은 집을 떠났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연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윤채영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너도 속은 거잖아. 한수경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민준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죠. 한수경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런 일을 겪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야. 그 말에 민준은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채영 사건 이후 민준은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어요. 인생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니 마음의 상처가 컸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민준은 집에서 한수경과 차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니.
한수경은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믿었어요. 의심할 줄도 몰랐고. 민준이 자책했죠. 의심하며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야. 한수경의 따뜻한 위로에 민준은 조금씩 마음을 달랬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시설을 정비하는 활동이었어요. 민준 씨, 이쪽 책장 정리 좀 도와주세요. 동료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민준은 아동센터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한 여성이 열심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소아과 간호사 이지현이었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이에요.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진실한 미소였어요. 자주 오세요? 네,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돌봐주고 있어요. 제가 소아과 간호사라서 아이들과 있는 게 좋거든요. 민주는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책 좋아요. 지연이 동화책 한 권을 들어 보였어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민준이 관심을 보였죠. 서로 다른 환경의 친구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예요. 겉모습이나 가진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연의 말에서 그녀의 가치관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윤채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민준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만 중시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지연의 대답은 자연스럽고 진솔했어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대화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었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 민주는 지연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죠. 저도요. 민준 씨 덕분에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지연은 항상 진실했고 따뜻했어요. 가식이나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민준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지연을 어머니에게 소개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만났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연은 수수한 꽃다발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지연 씨. 우리 민준이가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수경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가식이나 긴장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지연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아픈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지연의 대답에서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수경은 지연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계산이나 욕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년 후, 민준과 지연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바탕을 둔 결정이었죠.
결혼식 날 한수경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었구나.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구나. 진정한 사랑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짓과 가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